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원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산시 오색시장에 살롱드 공공이 문을 열었습니다. 2016 원북 원표왕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올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메르스 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중동 지역 여행자들에게 여행 중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메르스 한라인 109번으로 신고한 뒤 보건소를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비박계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유 의원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에 유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새누리당 내부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희망을 인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는 길이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설상기의 국민에게 약속은 받아요. 이런 가운데 김종인 대표의 사퇴설이 돌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직접 김 대표를 만나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비대위에 참여했고 비대위가 끝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국민의당은 정호준 의원 등의 입당으로 의석수 21석을 확보하면서 지난 18일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 공천 탈락 의원을 계속 영입해 의석수를 25석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천문화원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66년 설립돼 반세기 동안 부천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 사업을 통해 창조적인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는 각오입니다. 부천문화원 50주년 기념식이 지난주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시와 부천문화원 관계자, 문화단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동안 부천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문화원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부천의 문화 뿌리로서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천문화원은 1966년 3월 14일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처음 설립됐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의 향토자료집 발간과 송파 산대놀이 등 중요 무형문화재 보존에 앞장섬으로써 부천의 전통문화 발굴과 계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다양한 문화 강좌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천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힘쓰는 한편 부천의 현대예술과 다양한 문화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화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 1초가 바쁜 등교 시간. 횡단보도의 대기 시간이 길면 참 조마조마하죠. 자칫 무단 횡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부천 지역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보행 대기 시간이 최근 대폭 단축됐습니다. 계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보행 대기 시간이 100초가 넘었는데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60초만 지나면 이내 초록색 보행 신호로 바뀝니다.
부천시가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와 함께 학교 주변 횡단보도의 보행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는데요. 최대 140초, 2분을 넘겼던 보행 대기 시간이 평균 60초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번 신호체계 개편은 계남초등학교 등 보행 대기 시간이 100초가 넘는 통학로 횡단보도 8곳에 적용됐으며 주흥고 사거리 등 7곳의 학교 밀집 지역도 등교 시간대 신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학교 통학로 주변 신호 체계가 차량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보행 신호 대기 시간이 길었고 이로 인해 등교 시간대 무단 횡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신호 체계 개편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무단 횡단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주말 춘희동 진달래 동산에서는 올해 첫 내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고요. 식물원에서는 겨우내 양묘장에서 기른 꽃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부천의 나무 심기 행사 현장 함께 보시죠. 원미산 진달래 동산, 분홍 아기 꽃망울을 맺는 진달래 군락 바로 옆 언덕에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작은 키, 여린 가지, 진달래 묘목인데요. 조심스레 구덩이에 뿌리를 묻고 정성껏 흙으로 덮어줍니다. 올해 처음 열린 내나무 심기 행사. 시민과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진달래 나무 5천여 주를 심었는데요. 나무에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담은 표찰도 달았습니다. 내나무 심기는 시민들이 직접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의 나무를 심는 행사로 지난 2012년 시작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이 된 내나무, 따뜻한 햇살 아래 내년 봄엔 어여쁜 꽃을 피우길 기대해 봅니다. 저번 연도에 진달래 축제 했을 때 왔는데 나무 심고 추억도 되고 해서 왔어요. 네, 저희가 심은 나무가 있어서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내나무 심기는 4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행사일 일주일 전까지 시청 녹지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 식물원에선 재미있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나만의 화분을 만드는 건데요. 펜과 스티커로 예쁘게 화분을 꾸미고 겨우내 양묘장에서 자란 어여쁜 비올라와 펜지를 화분으로 옮겨주면 끝. 게다가 비용도 무료.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화분이라서 더 예쁘고요. 저번에서 잘 키울 거예요. 한편 시는 올해도 200만 그루 나무 심기와 도심 속 꽃길 조성 등 다양한 녹색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특히 다음 달 3대 꽃축제장 앞 도로변에는 웨이브 페추니아를 활용한 긴 꽃벽을 꾸며 축제장을 더 화사하게 밝힐 예정이며 국토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된 시 양묘장 일원에는 유아들을 위한 자연 놀이터와 숲 체험장이 조성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 항공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때 더욱 신속히 진화에 나서는 등 건조한 봄 산불 발생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좋은 봄. 올 봄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7,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독고탁이라는 만화 캐릭터 기억하시나요? 이 독고탁을 만든 고 이상무 작가의 추모 전시가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이상무 작가의 추모 전시 울지 않는 소년 이상무가 오는 4월 14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상무 작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기증한 만화 원고와 도서, 작업 도구, 과거 인터뷰 영상과 사진 등을 전시해 그의 50년 만화 인생을 고스란히 담았는데 특히 그의 대표 캐릭터 독고탁이 진짜 아버지인 작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또 김광성, 김수용, 이충호 작가 등 동료와 선후배 만화가 28명의 추모 만화도 함께 전시돼 이상무 작가와의 에피소드와
그가 다른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무 작가는 1966년 데뷔해 7, 80년대 독고탁이라는 독보적인 캐릭터로 우리 시대와 삶의 애환을 풀어내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50여 년간 쉬지 않고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를 넘어 대중문화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로 그의 부고는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향수와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청년 사업가들의 활약으로 쇠락해가던 재래시장에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산시 오색시장에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 상인들의 인큐베이터 살롱드 공공이 문을 열었는데요. 오색시장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 인턴들을 만나보시죠. 오산의 전통 재래시장인 오색시장에 감미로운 인디밴드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공연을 즐기며 커피와 수제 맥주를 즐기는 손님들. 지난 2월 말 문을 연 살롱드 공공은 오색시장의 청년 인턴들이 운영하는 브런치 카페 겸 펍입니다. 오색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 소셜 벤처기업, 주식회사 공유공간 플랫폼 공공은 지난해 말부터 3개월 동안 청년 상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청년들은 나이에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서로를 호칭합니다. 오산 출신인 로는 옷과 피규어를 파는 가게를 오픈했지만 창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살롱드 공공에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턴들과 함께 주워온 테이블과 의자 등을 재활용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 개발, 창업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달팽이는 평소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미 자신과 같은 고민을 거치며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소셜 벤처까지 운영하게 된 네오와 하얀 나무를 보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3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80%. 살롱드 공공의 운영을 맡은 주조양 대표는 창업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이라면서 청년들이 살롱드 공공과 같은 공유 공간을 통해 창업을 준비해 나가길 조언합니다. 이제 이 장소를 통해서 조금 공간을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창업 연습도 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창업 준비도 하고 요즘에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이라든지 또 경리단길에 새로 생기는 청년들 샵처럼 청년들이 이 거점을 통해서 여기서 연습한 품목이나 능력을 가지고 오색시장이나 오산에 그런 청년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매주 월요일에는 다양한 꿈을 가진 청년들이 워크숍이나 전시,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살롱드 공공을 공유할 예정이라는 청년 인턴들. 다음 달 오색시장의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킬 야시장에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오산 오매장터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매장터를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나갈 예술가들은 이미 장터 내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오매장터 내로 자리를 옮긴 문화공장 오산 창작 스튜디오. 3기 입주 작가들의 스튜디오 오픈 행사가 지난달 26일에 열렸습니다. 오산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문화공장 오산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에게 개인 작업 공간과 지역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입주 공모를 통해 선발된 7명의 작가들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심에서 오매장터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작가들이 자기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오산 오색시장에 있던 손님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가지고서는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해지면 저희가 벽화 사업도 시작할 것이고요.
그 이제 체험학습을 통한 이제 아이들의 유입이라든지 엄마 아빠들의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오산의 시조와 시화를 모티브로 한 공예품, 오매장터를 담은 지도, 수공예품 등 작가들은 개인작품 활동 외에도 오매장터를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매장터 주민들과 민간기업의 후원은 오매장터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약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산시는 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2015년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연달아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51억여 원 규모로 오매장터 인근의 도시 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은 짬을 내 운동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엄마들의 건강을 위해 아이러브맘 카페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세교 3단지에 위치한 아이러브맘 카페 3호점. 같은 또래 자녀를 둔 엄마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 튼튼 내 아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참가자들인데요. 맞춤 처방에 앞서 개인별 체성분 검사가 진행됩니다. 출산 후 바로 육아에 뛰어들어 미처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한 엄마부터 마른 체형이지만 근육량이 부족해 운동이 필요한 엄마까지. 운동 처방사는 각 참가자들에 맞는 운동을 지도합니다. 참가하신 어머님들께 체성분 검사 먼저 도와드렸는데 체성분 검사에 따른 결과, 비만도라든지 어떤 체형인지 알려드렸고 아무래도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안내해드렸는데 줄사다리를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법과 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 튼튼 내 아이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자 영양 강좌인데요. 육아로 인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영양사와 운동 처방사가 아이러브맘 카페를 찾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5살이라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딜 간다거나 운동을 하고 그럴 입장이 아닌데 가깝게 이제 아이맘 카페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가 와서 참여하고 아이랑 같이 하는 운동이나 제가 따로 저한테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 앞으로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건강 튼튼 내 아이 프로그램. 오는 17일 찾아가는 아이맘 카페 5호점에서는 단맛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한 식습관 개선 등 영양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노년층이나 농어민 같은 경우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산시 일부 시민들이 주축이 된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이 찾아가는 현장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산시 다문화지원센터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이 관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젊은이들도 있지만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앱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한국어에 서툰 이들의 관심사는 단연 다양한 번역 기능을 담은 앱이었습니다. 데이터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법부터 번역 앱을 다운받아 출신 국가의 언어를 메인으로 설정해주기도 합니다. 40명으로 구성된 스마트폰 재능기부단 역시 앞서 오산시에서 제공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와이파이 및 앱 설정,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보내기, SNS 활용법 등을 익힌 뒤 이웃과 함께 유익한 지식을 나누고 싶어 봉사단을 결성하게 됐는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모르는 부분들을 다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은 이달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다음 달부터는 노인대학이나 장애인단체 등을 찾아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60% 수준. 특히 기기의 보유율보다는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이번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의 활동이 오산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포항에서는 해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원북 원포항 선포식이 열리는데요. 2016년 원북 원포항에는 엄마 인문학이 선정됐습니다.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북토크 현장 함께 보시죠.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도시 2016 원북 원포항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16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리더 책 읽어주는 시장을 주제로 한 북토크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직접 패널로 참가해 애장 도서를 추천하고 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 릴레이 행사와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엄마 인문학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원북 원포항으로 선정된 엄마 인문학은 김경집 교수가 역사, 철학, 예술, 정치, 경제, 문학을 아우르는 자신의 강연을 엮은 책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삶이 균형을 맞춰가는 훈련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두 번째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제2차 2017년 국비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는 정부의 정책에 맞춘 민선 6기 주요 시책과 연계할 신규 핵심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2017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또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국제여객선 부두 건설 등 42건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116건의 사업에 대해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잠정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걷기 좋은 계절, 봄이 왔습니다. 걷기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특별한 장비나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기도 한데요. 이 포항시에서는 혼자 걷기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바르게 걷는 방법도 익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시민 건강 걷기 현장 함께 보시죠. 포항시와 경주시가 환경 생태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두 도시를 가로지르는 친수 공간에서 어린 연어 5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양도시 기관 단체장과 학생 등 200여 명이 함께해 상호 우위를 다졌는데요. 어린 연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미생물 발효 제품인 EM 흑공을 강변에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도시는 앞으로 형상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수질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걷기 좋은 계절, 봄이 왔습니다. 걷기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특별한 장비나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기도 한데요. 이 포항시에서는 혼자 걷기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바르게 걷는 방법도 익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시민 건강 걷기 현장 함께 보시죠. 하나 둘
핫들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원하시나요? 저처럼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십니까? 제가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비책 소개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도 신청할래요. 오늘은 왠지 당신과 이 길을 걷고 싶어라. 창조도시 포항이 더욱 건강해진 이유를 지금 소개합니다. 포항 시민들의 쉼터이자 자랑인 폐철도 부지 도시숲.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뻔뻔 건강 걷기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몸을 날씬하게 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걷기 대회가 열린다고 찾아왔거든요. 아, 예.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보면은 걷기 실천율이 참 낮습니다. 포항시에서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에서 걷기길은 많이 조성이 돼 있었지만 그래도 개별적 걷는 분이 계셔도 아직은 걷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았어요. 오늘 유성역 앞에서부터 해서 서산터널까지 한 5.6km가 돼 있거든요. 네. 예, 길이 참 조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건강으로서 오늘 다 함께 시민들과 함께 걸을 계획입니다. 포항시의 걷기 실천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고 경상북도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포항 시민의 걷기 운동 생활화를 위해 뻔뻔 건강 걷기 리더를 양성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건 노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버님. 예. 중요한 건 여기는 걷기 대회라는 말씀이지 이풀기 대회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걷기 대회 어떻게 알고 참여하신 거예요? 전 시민이 바르게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여기에 나왔어요. 당당하게 자격증은 딱 목에 걸고 네. 오셨는데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모자 좀 살짝 벗어보죠. 볼 수 있을까요? 야! 포항시에서는 올바른 걷기 운동을 전파할 리더를 양성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뻔뻔 건강 걷기 리더들과 시민들이 함께 포항의 도심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헛들 약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요염하게 걷긴 하는데 잘 걷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올바른 자세로는 저희 얼굴부터 시선부터 할 수가 있는데 시선은 저희 전방 앞쪽 15도 가량으로 해서 앞쪽을 보고요. 네, 봤어요. 네, 팔은 90도 한 상태로 앞뒤로 그대로만 네, 앞뒤로만 흔들어 주시고요. 다리는요? 네, 다리는 발바닥부터 하면은 저희가 발바닥 뒤꿈치부터 앞꿈치 발가락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닿으시도록 해주시고 네, 다리가 팔자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제대로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은 물론 암, 당뇨병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함께 걷다 보니 건강은 물론 기분까지 상쾌해지더라고요.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안 걸었던 게 맨날 차만 타고 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걸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죠. 네.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허벅지에 이렇게 근육이 딱딱 들어가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에 몇 분 걷겠다 약속 한번 하시죠. 네, 30분씩 매일 걷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지쳐요. 뭐 인도는 뭐 가뿐하죠 뭐.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반 걸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거리가 지금 한 5km에서 6km 정도 된다는데. 네. 예, 평소에 운동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뭐. 평소에 걷는 걸 생활화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대인들은 잘 안 걷잖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숨도 차고 조금만 계단을 올라가도 숨도 차고 하니까 느끼니까 이제 아침마다 운동하고 낮에도 또 하는 사람, 밤에도 또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뻔뻔 건강 걷기는 건강 걷기 리더를 중심으로 올바른 걷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환여 바닷길 등 포항의 명소리 코스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뻔뻔 건강 걷기.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걷기 운동을 여러분 건강까지 지키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같이 걸어요.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요즘 TV 틀면 일명 먹방, 먹는 프로그램 참 많죠? 맛집도 알려주고 요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시청자들은 대리만족하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일석삼조의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봄철을 맞아 제철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다 제철 음식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서 먹방 주인공이 돼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리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가 주꾸미 도다리 축제입니다. 2016 무창포 주꾸미 도다리 축제는 말 그대로 봄철 제철 음식인 주꾸미와 도다리를 위한 축제인데요.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꾸미 제철을 맞아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꾸미는 연하고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축제 기간 내내 주꾸미를 이용한 볶음, 무침, 샤브샤브, 철판구이, 회 등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이곳 무창포 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데다 주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환상적이고 주변 갯바위 낚시터에는 봄을 맞는 낚시객들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중에는 매일 신비의 바닷길이 열린다고 하니 이 도시에서는 못 보는 새로운 광경을 볼 수도 있겠네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시민 노래자랑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곳 무창포에서 주꾸미 먹고 활력도 챙기고 즐거운 체험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수칙을 정해 생활 속 실천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라던 술 관련 수칙이 1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하루 1잔도 피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최근 암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는 하루 1잔의 가벼운 음주도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마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